프로그래밍은 우리가 코딩이잖아요. 코딩은 뭐냐면 명령어를 가지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 프로그래밍하는 게 코딩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의 종류가 많아요. 우리가 코딩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jQuery, 그리고 파이썬, C 언어, C++이 있어.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머신러닝과 딥러닝까지 이렇게 써요. 근데 파이썬이 가장 배우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파이썬이 구문이 간결해. 그래서 누구든지 파이썬을 배우면 자연어 처리라고 우리 들어봤어요 대학교 때. 네. 그렇지? 자연어 처리나 이런 우리가 빅데이터 그리고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사람이 직접 하이빅스비나 아이폰의 실이 있잖아요. 내가 하이빅스비 너 아침 뭐 먹을래? 오늘 날씨 어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기법이 우리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신경막적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그걸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빅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을 짜는 파이썬 프로그램 언어를 배워야 돼. 그리고 HTML, CSS, 자바스크립트, jQuery는 뭐냐면요. 이 자바스크립트는 웹페이지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코딩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코딩은요. 명령어라 가지고 사람들이 네이버 웹페이지를 보여지는 부분 눈으로 보이잖아. 네이버 들어가면 그게 웹사이트를 개발할 때 프론트엔드라고 해요. 프론트엔드. 그러면 이 보여지지 않는 부분 사용자가 UI로 상호작용하지 않는 부분은 백엔드. 그래서 JSP나 PHP 같은 언어예요. 근데 코딩이라고 하는 것이 코딩이 뭐예요? 우리 친구가 생각하는 대학생 친구. 일단 뭐 컴퓨터 켜가지고 명령을 그냥 입력하는 그런. 그렇죠. 코딩이 컴퓨터를 켜가지고 명령을 입력하는 거 대답 잘했어요. 근데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게 컴퓨터를 켜는 건 맞지만 우리 개발자 시선으로 보면 명령어를 가지고 진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어떠한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근데 프론트엔드 배경은 컴퓨터가 해석할 수 있는 언어로 컴퓨터가 알 수 있는 언어는 컴퓨터가 대화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이런 언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검은 화면 들어봤죠? 예전에 검정 화면에 그냥 텍스트 방식으로 써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CLI 방식이라 가지고 이런 검은 방식이고 일반적으로 윈도우 방식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잖아요. 이런 방식인데 우리가 파이썬을 활용하면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파이썬으로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거 혹시 들어봤어요? 네. 그치? 오글 많이 안 해요. 왜냐면 파이썬으로 웹사이트를 만드는 거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랭귀지 언어를 가지고 웹앱을 구동하는 거야. 진짜로. 왜냐면 파이썬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파이썬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 중에 DJ-자무 프레임워크랑 그리고 플러스크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그걸로 우리가 게임을 만드는 것도 있고. 그 뭐냐면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로 테트리스 게임을 만드는 걸 선생님이 현장 수업 때 진행을 하거든. 파이썬으로 테트리스 게임을 만들거나 파이썬으로 우리가 새로운 애니메이션 게임을 창작해. 그러한 게임들을 만드는 수업인데 뭐 1단계 선생님이 이제 에데인 소프트 청소 코딩 체험 스페이스에 오면 우리가 첫 번째 1단계 수업인 파이썬에 대한 기초부터 알아야 돼요. 파이썬. 그러면 이 프로그래밍이 가장 배우기 쉽고 구문이 간결한 언어가 파이썬인데 2단계가 뭐냐면 파이썬부터 시작해서 2단계 파이썬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바라고 하는 랭귀지 언어로 넘어가. 좀 더 심화적으로 알고 싶으면. 근데 처음부터 코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이 자바를 공부하는 것보다 코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파이썬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재밌어. 근데 나는 코딩을 좀 해본 친구야 라고 하면 자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는 혹시 코딩에 대해서 좀 알아요? 아니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파이썬부터. 왜냐면 선생님이 설명하면 파이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굳이 코딩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비전공자도 파이썬을 배워요.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가.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AI, 빅데이터 이런 자연어 처리 같은 경우는 언어가 파이썬.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하는 용어도 나오거든. 그래서 실제 파이썬을 가지고 플러스크 프레임워크나 DJ-자무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면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교육이나 어플리케이션을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카카오톡 있잖아. 그런 메신저 어플을 만들려면 개발자들이 몇십만 줄 이상 길어요. 그러한 코딩, 그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백엔드로 구성을 해. 그러니까 프론트엔드는 아니라 백엔드야. 웹사이트든 어플리케이션이든. 그래서 다를 수 있는 랭귀지를 하나 갖고 있어야 돼. 그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포트폴리오가 돼요. 왜냐면 내가 파이썬을 잘할 건지 HTML 잘할 건지. 파이썬을 잘하면 좋은 점이 지금 전공이 토목과라고 했잖아요. 파이썬을 입문부터 배우잖아. 만약에 선생님 1대1 과외를 해가지고 배우면 파이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결과물, 포트폴리오 내 나만의 웹앱을 구동을 해. 웹앱을. 이거를 가지고 내가 코딩을 안 해봐도 파이썬을 배워서 웹앱을 구동을 하면 이 결과물을 가지고 내가 만든 웹사이트를, 내가 만든 코딩으로 만든 웹사이트를 바로 포트폴리오에 활용해요. 그러면 이 취업할 때 무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치? 토목과 친구가 파이썬 코딩을 배워서 웹사이트를 개발해요. 그러면 그걸로 취업을 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성공한 거지. 그러니까 파이썬이라고 하면 엑셀 있잖아요. 행과 열. 그러면 파이썬도 마찬가지야. 행과 열을 뭘로 하냐면 코딩으로 해요. 행과 열을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방식이 아니라 소스 코드로.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고 파이썬에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한번 들어봤어요. 네. 들어봐. 그래도 대학교 때 토목과에서 배웠나? A형 일단 잠깐. 교양 수업 때 전공. 교양. 그치. 그게 있어요. HTML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 웹페이지를 구축하는 거예요. 알죠? HTML만 가지면 그냥 뼈대야. 근데 CSS는 뭐냐면 이 뼈대에 이미 우리 지금 한번 배워봤자 교양 수업 때 HTML은 어느 전공이든 다 좀 배우는 경우가 있어. 왜냐하면 그거가 코딩 일부분이라서 HTML을 배우게 되면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를 배우게 되면 이것만 가지면 뼈대를 만들지 자기소개서를 만들어요. 그러면 시간표라고 하는 프레임을. 그래서 HTML로 만들고 CSS가 뭔지 아세요? CSS가 뭘까요? 꾸며주는 거. 그럼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HTML은 구조를 짜는 거야. 배웠지? CSS 혹시 배웠어요? 그치? 그러니까 HTML은 구조를 짜는 거야. 웹페이지 네이버의 뼈대만, 로그인 부분만. CSS는 로그인 버튼의 색상. 그렇지? CSS는 뭐라고요? 그렇지. 그러면 색상만 기억하면 돼. CSS는 색상, HTML은 구조, CSS는 색상, 자바스크립트는 동작. 이제 아는 거지. 그러면 내가 만든 몸체 뼈대를 가지고 HTML은 구조, CSS는 효과, 색상 효과 같은 거, 전환 효과, 트랜지폼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웹사이트, 네이버 웹사이트가 보통 무슨 색깔이에요? 초록색. 초록 색깔은 CSS로 색깔 입힌 거야. 그럼 자바스크립트는 그것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출력하는 자바스크립트예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는 우리 몸체에 바디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HTML 배웠지. 우리가 헤드, 타이틀 부분 헤드가 있고요. 머리 부분. 그리고 바디는 몸체. 그리고 우리가 다리와 발을 해당하는 부분이 HTML에서 가장 맨 마지막에 HTML 끝나는 부분이에요. 맨 처음에 도크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시작하는 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HTML부터 비정자가 배우고 왜냐면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거를 프린트로 입력해요. 프린트. 이렇게 해서 프린트 가로 열고 따옴표 1 더하기 2 하면 출력이 그대로 메시지 출력하면 출력이 돼요. 파이썬에서 메시지 출력 함수가 있고 조건문이 뭔지 알아요? 알지? 엑셀을 해봤으니까. 그치? 엑셀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한테 엑셀을 배우거나 파이썬을 배우면 데이터 분석이에요. 엑셀은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과 열이 있잖아. 이러한 조건문은 우리 지금 조건문이 뭔지 말해요. 조건문. 알고 있는 건 괜찮아. 이런 게 코딩이에요. 조건문. 그치? 조건문은 뭐냐면 어떤 한 수식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는 게 조건문이에요. 자바스크립트도 조건문이 있고 파이썬에도 조건문이 있어. 반복문은 뭘까요? 조건문은 if문. 조건문은 if문이에요. 어떠한 수식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는 문이 조건문이다. 반복문은 뭘까요? if문은 조건문, 반복문은 for문과 while문이 있어요. for과 while문. for문과 while문 반복문은 내가 몇 번 반복 횟수를 지정하는 range 함수도 사용해서 반복문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건문에 대해서 알았는데 조건문은 내가 어떠한 수식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는 값이다. 조건문이 뭘까요? 선생님이 말한 거. 참인지 거짓인지. 그렇지. 어떠한 수식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는 게 뭐라고요? 이미 아는 거죠. 정답 조건문은 어떠한 수식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는 거. 그쵸. 대답 잘했어. 우리 왜냐면 지금 대학교 3학년 친구니까 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친구고 뭔가 또 앞서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진짜 코딩에 대해서 근처도 안 갔어.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의 수업이 듣고 싶거나 파이썬, C 언어, 자바, HTML 이런 엑셀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거나 어떠한 고민이 있거나 하면 선생님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에듀이소프트는 이러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교육하고 직접 소프트웨어 찾아가는 인재 양성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문의를 주거나 하면 연락을 줄 수가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코딩에 대해서? 언어, 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jQuery, 자바, PHP, JSP 중에서 궁금한 거. 코딩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코딩을 배우면 어디로 취업해요? 뭐 이런 거라던가. 그거 궁금하죠? 자, 코딩을 배우면 우리가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 뿐만 아니라 거기 코딩 테스트가 있어요. 거기 아니더라도 배달의 민족이나 거기 배달의 민족보다 낫더라도 우리는 IT 쪽으로 서울에 있는 수도권 IT로 취업할 수가 있고 또는 충주가 아무리 개발이 발달이 안 됐더라도 충주 말고 청주에도 있을 것이고 충주에도 그래도 잘 찾아보면 웹 디자이너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게 코딩을 배우는 디자이너가 아니에요. 웹 디자이너는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잖아. 개발자는 뭐냐면 그래서 말인데요. 강연이 시작되는 거예요. 웹 디자이너가 있고 웹 개발자가 있고 웹 퍼블리셔가 있어요. 웹 개발자는 내가 개발만 담당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웹 퍼블리셔는 내가 화면만 만들어요. HTML만 하는 나는 HTML만 잘해. 그러면 퍼블리셔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에듀인소프트 충주 코딩 체험 스페이스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교육 석진욱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